하는 이옥순입니다. 혹시 프랑스 소설가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기억하시나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인기를 끈 작품인데요. 암굴왕으로 소개되었죠. 주인공이 반역죄로 외로운 섬에 갇혔다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되어 돌아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옥을 탈출하는 무고한 죄수의 이야기는 할리우드 영화 쇼생크 탈출에도 나오죠. 허나 이런 탈출을 꿈꿀 수 없는 무서운 형무소가 인도에 있었습니다. 셀룰라 감옥인데요. 육지에서 1000km 떨어진 대양 한가운데 위치했죠. 영국에게 저항한 인도의 독립투사들이 갇혔던 곳입니다. 셀룰러 감옥은 안다만 제도의 포트 블레어에 있습니다. 공동 건물 없이 698개의 감방만 있어서 감방이라는 뜻의 셀룰러 감옥으로 불렸죠. 육지에서 완전 고립된 수감자들은 감옥 안에서도 서로가 고립되었습니다. 새 창살만 있는 한평 남짓한 독방에서 수갑을 차거나 족쇄에 매인 채 옆방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한 독립투사는 같은 감옥에 동생이 갇혔다는 걸 1년이 지나서야 알았을 정도로요. 영국인들은 1857년 세포의 항쟁을 주도한 인도인들을 가두려고 이 감옥을 세웠습니다. 1958년 자유를 갈망했다는 죄를 지은 200명의 첫 수감자들이 감옥으로 이송되었죠. 이후 영국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연이어 실려왔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육지로 돌아가지 못하기에 셀룰러는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바다로 불렸죠. 원형 감시탑을 중심으로 7덩의 감옥이 수레바퀴살처럼 펼쳐진 구조였습니다. 소수의 간수가 다수의 죄수를 감시하는 데 효과적이었죠. 영화 빠삐용의 주인공들처럼 죄수들은 감옥을 탈출해도 섬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1868년에 탈옥한 238명도 결국 다 체포되었죠. 죄수들은 변기도 없는 끔찍한 환경에서 짐승처럼 살았는데요. 셀룰러 감옥이 문을 닫은 건 한참 뒤인 1938년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이 거세지면서 간디와 타고르가 나선 덕분이었죠. 그러나 무서운 감옥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안다만에 등장했거든요. 동남아를 장악한 일본은 육로로 미얀마를 걸쳐 인도 동부에 침입했고 바다를 통해선 1942년 3월에 안다만 제도를 장악했습니다. 일본군은 약탈과 방화를 자행한 뒤에 강압적 통치를 시작했는데요. 영국에게 못지않은 악행을 저질렀죠. 단지 수상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수많은 주민들이 심한 고문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자백할 것이 없다고 대답하면 온몸에 석유를 뿌리고 피부가 다 탈 때까지 불을 붙일 정도였죠. 고문은 가족 앞에서 실시했는데요. 그 고통을 견디면 총살이 기다렸습니다. 일본군은 인간이 얼마나 잔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죠. 패전이 다가오고 먹을 것이 부족하자 주민 1000여 명을 학살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도 정부는 아픈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셀룰러 감옥을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셀룰러 감옥과 같은 무서운 감옥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인정하고 2015년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포함했죠. 우리가 주목할 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룬 영국과 비서구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룬 일본이 인도의 셀룰러 감옥에서 참 나쁜 역사로 손을 잡았다는 점인데요. 대영 제국과 대일본 제국의 민낯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강자가 되고 싶어하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길 바라는데요. 그러나 다른 민족을 약탈하고 그 희생을 바탕으로 강대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어선 다시 남을 억압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온 일본이나 영국이 바람직한 강대국의 모델은 아닐 겁니다. 최근 일본이 근대화 산업 유산 23개를 묶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하면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조선인들이 이들 산업시설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강제에 노역했던 사실을 덮으려 했기 때문인데요. 덮는다고 일본의 나쁜 행적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건 아닌데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 셀룰러 감옥.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흘러도 역사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엄중하죠. 역사를 잠시 가릴 수는 있겠으나 영원히 지울 수는 없는데요. 역사는 가까이서 보면 불의가 판치지만 멀리서 보면, 즉 길게 보면 정의가 이깁니다. 한때 대제국이라고 자칭하며 많은 나라를 점령했던 영국과 일본의 시대가 결국은 끝난 것처럼요. 힘센 그들이 그때 무엇이 두려워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그들은 정의롭지 않아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언젠가 마하트마 간디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자신을 막아서